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윤은길의 장마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볼 것 같고. 일단은 선생님이랑 같이 좀 몇 가지만 정리하고 그다음에 읽을게요. 그 17쪽에 아마 빈공간이 좀 있으니까 네. 좀 좁긴 한데 거기 17쪽에 뭐 위에나 아니면은 거의 2번하고 3번 사이 있죠, 그렇죠? 거기다 간단하게 조금만 정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배경은 배경은 일단 시간부터 보시면은 시간적 배경은 6.25 전쟁 중입니다. 6.25 전쟁 중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의 장마 기간이야. 여름 장마 기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공간은 이제 어느 뭐 시골 마을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섬진강이랑 그 다음에 건지산 근처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건지산 근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핵심 인물 일단 할머니가 나오고요. 이거 혹시 읽어봤나 본데? 장마? 아니 맞아. 오케이. 그럼 그다음에 외할머니가 나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둘이 이제 대립을 하는 거야. 대립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할머니에게는 이제 삼촌, 삼촌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뭐 고모도 있는데 고모는 좀 생략할게요. 다 적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김순철로 나와. 삼촌은 김순철로 나오고 이 수특에 수록된 부분에 순철아라고 나와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빨치산. 그러니까 원래 빨치산이 뭐냐면은 파티잔이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인민군들이 게릴라 작전을 많이 했어. 그 뭐냐면 산에 숨어 있다가 기습공격하고 다시 숨고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온 게 빨치산이야. 뭐 빨갱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온 거 원래 그들의 전술 전략 관련해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뭐 김승조라고 합니다.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어머니 있고 그 다음에 외삼촌 이렇게 또 등장을 하고요. 외삼촌 같은 경우는 이름이 권길준이야. 그 다음에 국군 소위로 입대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아버지랑 어머니 사이에서 난 아들 누구다? 동만이가 있습니다. 동만이가 있고요. 요 동만이가 이제 소설에서 나로 등장하는데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대립 관계를 이 누구냐 이 동만이의 시선을 통해서 관찰을 해요. 근데 이 당시 이제 국민학생이었어 동만이는. 그래서 이 국민학생인 동만이의 눈에 보이는 어른들의 모습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국민학생이었고 그다음에 시험관에서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은 그래서 1인칭 뭐가 된다? 관찰자 시점이 된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돼요. 그래서 이 동만이의 눈으로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대립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추가로 자 일단은 할머니랑 외할머니가 갈등하는데 할머니와 공간이 좀 좁긴 하지, 그렇지? 좀 수특을 만들 때 좀 공간을 좀 넓게 해주면 좋은데. 자, 갈등인데 이거 뭐 때문이냐면은 이념의 대립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는 외할머니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원래 외할머니가 자기 뭐 이제 딸이랑 아들과 데리고 원래 서울로 갔었어. 서울로 갔다가 유교연에 터져가지고 어떻게 하나 다시 할머니 집으로 내려온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외할머니한테 어차피 뭐 나이 많은 사람들끼리 의지하면 삽시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 집에 같이 살자라고 한 거야. 그래서 같이 살게 된 거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야? 삼촌은 뭐라고? 인민군. 그치? 그다음에 뭐 외삼촌은 뭐야? 국군. 그치 어때? 서로 아들들이 이념이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누구까지도 할머니 할머니까지도 대립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양과자 사건이야. 양과자 사건.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수축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뭐냐면은 형사가 어린 나를 꼬시는 거야. 그래서 과자를 주면서 야, 너 삼촌 혹시 지금 들어왔냐? 삼촌 지금 집에 있어? 이런 식으로 삼촌에 대한 정보를 캐는 거야. 어린 나는 그냥 과자 주니까 너무 좋아서 삼촌 지금 집에 없는데요? 집 나간 좀 됐어요. 그런 식으로 정보를 말해준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누가 화나겠습니까? 할머니 화나는 거야. 왜? 이놈의 조카라는 놈이 삼촌을 과자 부서기 때문에 그렇지? 삼촌을 팔아먹은 놈 하면서 할머니가 노발대발하고 그걸 누가 막아주냐면은 외할머니가 막아줘. 그쵸? 그러면서 갈등이 생겨. 좀 이따 같이 볼 거야. 이게 수쪽이 있어.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외삼촌의 전사통지서가 옵니다. 외삼촌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통지서가 와요. 그랬는데 그날 자 이제 외할머니가 저주를 퍼부어요. 빨갱이들 다 죽어라 라고 하면서 외할머니가 저주를 퍼부어. 그랬더니 빨갱이 죽으라는 건 누구 죽으라는 거지? 삼촌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노발대면서 저 늙은 예쁜애가 도망갔나? 기껏 이제 불쌍한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거둬줬더니 지금 뭐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렇지? 그런 상황. 그렇지?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갈등 해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수축에 수록된 부분 말고 선생님이 다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좀 잘 보시고 부탁을 드려요. 자 보시면은 자 일단은 점쟁이가 그러니까 외삼촌 죽었고 이제 삼촌은 이제 할머니가 궁금하잖아.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치? 그래서 이 점쟁이한테 할머니가 말합니다. 찾아갔더니 삼촌이 그치? 아무 날 아무 시에 돌아온다고. 아무 날 아무 시에 이렇게 말을 해준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자 그날만은 기다려 할머니가. 그치? 근데 그날 뭐가 출연한다? 구렁이가 나타납니다. 구렁이. 끔찍하죠, 그렇죠? 여기 구렁이는 삼촌의 삼촌의 환생이다. 그러면은 점쟁이가 지금 구렁이가 올 거라고 했잖아. 맞죠, 그렇지? 그러면은 삼촌 미안해요. 자 삼촌이 온다고 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구렁이가 왔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할머니 입장에서는 삼촌이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야? 삼촌이 죽은 거지, 맞죠, 그렇지? 그래서 할머니는 기절합니다.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외할머니. 자 외할머니가 일단은 그러니까 아무나 아무 집 삼촌 온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음식을 장만해놨거든. 그래서 외할머니가 자 구렁이한테 가가지고 자 구렁이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소설을 보면은 나무가 있거든 집에. 그럼 나무에 구렁이가 이렇게 칭칭 감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인데 이제 외할머니가 가서 이제 음식을 장만해 줍니다. 그래서 자 자네 놓친 데가 할머니가 이제 자네 위해서 이제 자네 어머니가 음식 차리는 거다. 좀 잡수시고 가시게. 라고 하고서 이제 그러니까 동반시켜서 할머니 머리카락 좀 하나 뽑아가라고 그래. 그래서 할머니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냐? 태워요. 태웁니다. 태워서 구렁이를 데워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웠더니 그 연기가 그치? 연기 때문에 이 구렁이가 땅을 내려온다. 그러더니 집 쪽을 한번 바라보더니 갑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구렁이가 가고 나서 할머니가 깨어납니다. 할머니 깨자마자 한 말, 갔냐? 라고 해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자초정을 이제 얘기해 줍니다. 외할머니 이렇게 했다. 그치? 그래서 다시 할머니가 외할머니를 불러요. 고맙소. 내 다시 내 역할 해줘서 고맙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화해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치? 그래서 결국 전통적 정서. 모성애를 통해 화해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사실 자, 좀 들어보니까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결국 뭐 상징하는 걸까? 유교전쟁이니까 남한 북한 상징하는 거 있어.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뭐야? 결국 우리의 문제지, 그치? 우리의 문제는 결국 누가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 우리의 그런 공통적인 감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더. 자, 장마가, 자, 이 소설을 보면 장마가 시작을 해. 그 다음에 소설의 마지막에 보면은 정말 기루하고 진 장마였다면서 끝나. 오케이? 그러면은 장마의 시작은 결국 뭐 얘기한다? 뭐 얘기한다? 6.25 뭐를? 전쟁을 얘기하는 거고.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장마의 끝. 그치? 이거는 6.25 전쟁입니다. 가족사적 비극이 해소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렇지?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오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조금만 몇 군데만 좀 읽어볼게. 자, 잠깐만 그러면 15쪽 볼게요. 15쪽 보시면은 자, 선생님 설명드린 게 이제 튀어나올 겁니다. 볼게. 자, 불사한 것 돼 있습니다. 혼잣말을 남기면서 외할머니는 내 곁을 떠났다. 구겨진 무명 치맛자락을 소리 없이 끌면서 마루로 나서는 외할머니의 뒷모습을 나는 실눈을 뜨고 바라봤다. 자, 방금 그 중얼거림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자, 불쌍한 사람은 내 주위에 너무 많았다. 우선 저 체크할게요. 일선에서 전사한 외삼촌입니다. 아까 말했죠? 외삼촌 국군 소위를 입대했는데 결국에는 전사통수가 날았다고 다시 죽었어. 그렇죠? 외삼촌이 그렇고 사실은 나 역시도 몹시 불쌍한 처지에 있었다. 자, 체크합니다. 형 상태에서 양과자를 얻어먹은 사건. 그렇지? 요거 말했지 아까. 그치? 형사들한테 삼촌에 대한 정보를 줬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얻어먹은 사건 이후로 나는 달소수는 한 달 남짓이다. 한 달 남짓. 한 달 정도 말합니다. 달소수. 한 달 남짓, 그치? 달소수가 아니라 줄곧 울 안에만 틀어박혀 근신할 것을 명령한 아버지와 용서할 권한을 가진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였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외할머니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마루 끝에 앉아서 구름에 덮인 건지산 근방을 바라보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몹시도 허전해 보였다. 자, 전사 통지서를 봤던 날 저녁에 본 강하고 두렵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 시들 대로 시들어 먼 산 바라기로 우두만이 앉아있는 초라한 할멈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고역에 살박는 기분은 그 측은한 모습으로 하여 금세 지워지고 말았다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하나만 설명드리면은 자, 나는 지금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라고 봅니까? 외할머니. 자, 어디까지나 누구 생각이야? 나의 생각, 그치?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 1인칭 뭐라고 했어요? 관자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동만이의 눈에 누가 불쌍해 보인가? 외할머니 불쌍해 보인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약간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그런 거야. 오케이. 자, 어머니나 이모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할머니와 외할머니 간의 불화였다. 외삼촌과 이모를 공부시키기 위해 살림을 정리해서 서울로 떠갔던 외가가 어느 날 보통이를 꾸려들고 느닷없이 우리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 사랑채를 비우고 같이 지내기를 먼저 권한 사람은 할머니였다. 고좀 체크할게요. 사랑채를 비우고 같이 지내기를 먼저 권한 사람은 할머니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머니랑 외할머니가 갈등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엔 사이가 좋았어. 그 다음, 자, 난리가 끝나는 날까지 늙은이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돈댁은 사실 말다툼 한 번 없이 의좋게 지내왔었다. 수복이 되어 완장을 두르고 설치던 삼촌이 인민군을 따라 어디론지 쫓겨가 버리고 그때까지 대밭 속에 굴을 파고 숨어 의용구를 피하던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게 되어, 자, 고점 체크할게요. 삼촌이 인민군을 따라 어디론지 쫓겨가 버렸다. 삼촌은 그래서 뭐야? 인민군 소속인 거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줄에, 자,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했다. 체크. 오케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쪽으로 간 겁니다. 그치? 국군에 입대하게 되어 양쪽에다가 입장을 달리하는 근심거리가 생긴 뒤로도 또 체크. 겉에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까지 체크하고 끊을게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지금 삼촌이 인민군한테 가고 그 다음에 외삼촌이 국군한테 갔어. 그쵸? 아직까지는 갈등이 없는 거야. 맞죠? 그렇지? 그러니까 외삼촌과 삼촌이 국군과 인민군으로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갈등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자, 그러던 두 분 사이에 얼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저 사건. 자, 체크합니다. 내가 남모르는 사람의 게임에 빠져 과자를 얻어먹은 일로 할머니의 분노를 사면서였다.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남모르는 사람 누구 말할까? 아까 누구였어요? 형사. 알겠죠? 즉 남모르는 사람이 형사야. 오케이, 그 다음 볼게요.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 나는 짐승만도 못한 과자 한 조각의 삼촌을 팔아먹은 천하의 무지막지한 사람 백정이었다. 외할머니가 유일한 내 편이 되어 궁지에 몰린 외손자를 감싸고 역성드는 바람에 할머니는 그때 단단히 비위가 상이 된 거죠. 외할머니 내 편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두 분을 아주 갈라서게 만든 결정적인 게 뭐냐? 잠깐만요. 전사통지서를 받은 이튿날입니다. 전사통지서를 받은 그 이튿날에 왔다. 볼게요. 먼저 복장을 지는 쪽은 외할머니였다. 그날 오도 장대 같은 벼락불이 건지산 날망으로 푹푹 꽂히는 험한 날씨였는데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외할머니가 벼랑과 무서운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자, 외할머니의 벼랑과 무서운 저주의 말만 좀 일정할게요. 외할머니가 벼랑과 무서운 저주의 말. 자, 뭐라고 하냐? 더 쏟아져라. 어서 한 번 더 쏟아져라. 바우스의 숨은. 바위 사이의 숨은이야. 바위 사이의 숨은. 자, 체크할게요. 빨불갱이마저 나 싫어하거라. 그쵸? 자, 그 말 무슨 말이야? 삼촌도 죽으라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나무 틈새기에 얹힌 불갱이 숫댕이같이 싹싹 끄시러라. 한 번 더 옳지. 하늘님 고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6쪽 가볼게요. 16쪽. 자, 볼게요. 자, 그러자 안방문이 우당탕 열리면서 아기를 그득 담은 할머니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외할머니를 능히 필적할 만한 인물이 그제까지 집안 한쪽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나는 뒤늦게 깨닫고 긴장했다. 여우가 시방 누지민족 알고 저지랄이야 지랄이. 그치? 옆에 쓴드러 깨우는 바람에 갑자기 잠꼬대를 그친 사람처럼 외할머니는 멍멍한 눈길로 주위를 잠깐 둘러봤다. 보자 하니께 참말로 눈꼴 씌어서 볼 수가 없네. 은혜를 왼수로 갚는다더만 그 말이 거그를 두고 하는 말이구먼. 자, 올디 갈 데 없는 신세 하도 불쌍해서 들어앉혀 둔게로 인자를 아도 어른도 몰라보고 가진 야난개를 다 부리내버려.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렇게 숭악 실험 마음을 먹으면 뎁대로, 자, 때때로 도리어 거그한 티 날벼락이 내리는 대비어 돼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의 C 아래 갈게요. C 아래. 자, 일단 일단 C의 첫 번째 문장 잠깐 볼게. 아니, 거그가 그런다고 죽은 자석. 자, 죽은 자석 좀 이쪽으로 볼게요. 자, 누구 말할까? 죽은 사람 누구야? 외삼촌. 그치. 그 다음에 산 사람 누구? 옆에 삼촌. 그치, 맞아. 저희가 그런다고 죽은 자석이 살아나고 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성 부른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자, C 다음으로 갈게요. C 다음으로. 고만들 혀둬요. 자, 우리 순철이. 자, 순철이 체크할게요. 순철이 누구라고 누구 이름 알고 있어요? 누구? 삼촌. 알겠죠? 오케이. 순철은 끈떡도 없다. 끈떡도 없어. 무슨 일이 생겨야만 쇠기 시원할지만 순철이 가는 소나기. 그치? 소나기 사이도 요리조리 뚫고 댕기라요. 자, 어따 고만들 허라니께요 하고 아버지가 한 번 더 짜증을 부렸다 돼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요 순처리로 이름을 얘기해 준 거야. 만약에 시험에 나올 때 뭐 길준이가 나올 수도 있어. 그치? 그러면 한번 봐두면 나중에 편하다고. 알겠죠? 그치? 오케이. 됐고요. 나머지 뭐 문제는 그냥 생략을 할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아, 2번에 보기만 잠깐 볼게요. 2번에 보기만. 17쪽에. 2번 보기만. 자,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그랬지? 그치?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소설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차적인 인물이 주동인물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이다. 나라는 관찰자 입장에서 본 주동인물의 이야기가 소설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야기의 내용은 나의 눈에 비친 외부 세계가 된다.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 시점의 주관성과 관찰 대상에 대한 객관성을 함께 유지하는 것. 자, 오늘 체크할게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 시점의 주관성과 관찰 대상에 대한 객관성을 함께 유지하는 효과래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옆에도 한 번 더 밑줄할게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는 부차적 인물로서 주동인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동인물을 객관화한다 체크할게요. 여기까지 하기 때문에 주동인물 스스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비해 객관성이 높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얘가 관찰해서 전달해. 맞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관성을 띌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눈에 보이는 어른들의 모습이야.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뭐야? 사실 어른들에 대해서 얘가 정확히 뭐 알아볼라. 몰라. 그러니까 뭐 조금은 거리 두고 객관적이다. 알겠죠? 우리 아시겠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18쪽에 이제 19쪽에는 전후치전 있는데 요게 2015년에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평가원 6모로 나왔어요. 그래서 2번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는 좀 취재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알겠죠? 그렇지? 그래서 요놈은 생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24쪽 갈게요. 24쪽. 자, 24쪽에 가시면은 함세덕의 고목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문학은 여기까지 볼 겁니다.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독서 볼 건데, 일단은 그 얘는 선생님이 왜 픽을 했냐면은 최근에 평가원에서 낼 때 뭐를 많이 냈냐면은 수필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현대 수필이든 고전 수필이든 수필을 좀 많이 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은 원래 어떻게 나오냐면은 수필 한 번 내고 극 한 번 내고 이런 식이야. 원래는 수필 한 번, 극 한 번. 원래는 되게 그랬어. 근데 최근에 계속 뭐 하냐면 수필만 계속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극이 이번에 좀 나올 차례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함세덕의 고목인데 일단은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일단 제목이 고목인데, 자 여기서 고자가 무슨 고자일까? 아까 높을 거라니 뭘까? 아까 말한 거 예고 맞아. 오래된 나무 그렇지? 그래서 얘도 잠깐만 그 뭐 25쪽이나 26쪽에 빈 공간 있잖아, 그렇지? 거기 잠깐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25쪽, 26쪽. 그래서 일단은 주인공은 박거복이라는 사람이야. 박거복. 자, 그 다음에 이 박거복이라는 사람은요 마을의 지주입니다. 마을의 지주로서 조금 돈이 많으신 분이야. 많으신 분인데 기본적으로 뭐에서 돈을 벌었냐? 친이라고 고리대금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고리대금은 뭔지 알죠, 그렇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고리대금이야. 알겠죠? 오케이?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이제 오남익이라는 사람이 있어. 오남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애국당, 그러니까 뭐 애국당 정당이야. 애국당의 당수, 그러니까 우두머리인 거야. 애국당의 당수 우두머리.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은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요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도 배경이 해방 직후야. 해방 직후 알겠죠? 그렇지? 요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박거복은 나름대로 요 애국당에서, 그러니까 재경부장이라고 해서
좀 약간 돈도 관리하면서 좀 약간 실세, 좀 약간 그래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권력이 생기면 또 권력 지능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 오나비게라는 사람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우두머리니까, 그렇지? 좀 더 권력을 강하게 좀 받기를 원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오나비게라는 사람이 이제 집을 지을 거래. 집을 지으려고 해서 이 제목이 고목이잖아, 고목. 그래서 이 박거목이 그 대를 이어서 물려받아온 행자나무 큰 나무가 있어. 그게 고목이다, 오래돼서. 그렇죠? 그래서 그 나무를 기부하는 거야. 그래서 집 만들 때 뭐 나무 좀 쓰고 뭐 바둑판도 만들 장기판도 만들 쓰라고. 그래서 이 박거복이 권력을 위해서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한다? 행자나무를 바치려고 합니다. 행자나무를 바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을의 지주로서 지금 있는 박거복에게 일단은 08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일단 08은 박거복의 처남이야, 처남. 그래서 거복의 처남이고, 가구를 만들어서 파는 가구상입니다. 근데 수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금 형편이 상당히 안 좋아. 안 좋아서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야. 그래서 박거복한테 뭘 요청하냐면은 매형, 자, 그러니까 처남이니까 이제 매형이겠지. 매형 지금 그 행자나무 베어가지고 내가 그 가구만 더 팔면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것 같다, 그렇지? 그러니까 행자나무를, 그렇지? 가구를 만들어 팔기 위해 행자나무를 배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둘은 뭐 때문에 갈등하냐? 경제적인 그런 관념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갈등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하동정이라는 인물도 있어. 하동정. 핵심이 되는 인물들만 전달하는 거야. 원래 더 많이 등장하는데. 자, 하동정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하동정이라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범국민 주권국가, 그렇지? 범국민 주권국가를 염원을 하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 하동정은 청년지주다, 청년지주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은 독립과 그 다음에 민주화를 위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친일파와 봉건주의 청산한다. 이런 식의 주장합니다. 그렇지? 청산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은 또 무슨 갈등하냐? 신념의 갈등합니다. 신념에 대한 갈등을 한다. 오케이. 그럼 왜 갈등을 하냐면은 이 하동정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 지금 그 소설에 보면은 시고에 보면은 수해가 나왔어. 수해가. 실제로 비가 많이 왔어요. 1946년 여름에 실제로 비가 많이 왔어. 그래서 그 수해 때문에 그 수해 복구를 위해서 행자나무 기부를 요청합니다. 수해 복구를 위해서 행자나무 기부를 요청합니다.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오나비액이라는 사람이 이제 요 마을로 강연을 하러 온다고 그래. 그래서 원래 박보복이 딱 가서 인사도 드리고 이제 뭐 이제 권력에 좀 빌붙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그때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 몸이. 그래서 딸하고 이제 어머니를 보냈어. 딸하고 어머니를 보냈는데 그 딸하고 어머니가 가서 이 행사나무를 기부한다는 말을 해야지 기부를 할 거야, 그렇지?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온 거야. 안 하고 온 상황에서 이제 박보복이 좀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이 아까 말했지 무슨 재정부장 이런 거 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그게 잘린 거야. 그러니까 사실 권력에서 뭐 한 거야? 밀려난 거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짜증나겠지, 그치? 그래서 에이씨, 행사나무 기부 안 해, 취소. 오케이? 그래서 지금 화가 난 상태에서 오가카에 대한 오가카에게 행자나무 기부를 취소한다. 행사나무 기부를 취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홧김에 수해복구에 기부를 합니다. 근데 기부하고 나서도 그치? 박보복 성격상 아까운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취소하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과 그다음에 가족들이 이미 뭐 기부하기로 했는데 뭐하러 취소합니까? 라고 해서 결국에는 기부를 하게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행자나무가 베어지는 장면으로 끝나요. 끝나는데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요거 좀 할게요. 자 그럼 고목의 이미지인데 자 결국 이 고목이 베어지죠, 그쵸?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일제와 봉건의 잔재를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그게 마지막인 선막의 그게 마지막인 선막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마지막 장면. 그치? 여기 이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은 지금 말했듯이 고목이 베어지는 장면으로 끝난다고 했어. 고목이 베어지는 장면, 그치? 그러면은 자 이거는 뭘 의미한다? 일제와 그치? 그 다음에 봉건의 잔재를 청산하기를 바라는 작가의 그런 의지가 발견했다.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충분히 내용점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3번만 잠깐 할게. 3번 문제만 일단 뭐 좀 하실게. 3번. 자 일단 위에 보기 먼저 볼게요. 자 고목은 마을지주인 박거목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행자나무를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해방 직후 미군정 시대에 벌어지는 계급적 갈등, 신념의 갈등, 경제적 갈등 등을 극적으로 형성한다. 자, 거기만 좀 체크할게요. 해방 직후부터 미주할게요. 해방 직후 미군정 시대에 벌어지는 계급적 갈등, 신념의 갈등, 경제적 갈등 등을 극적으로 형성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특히 행자나무의 용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이 지주 거목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전개된다. 이와 같이 자 마저 체크할게요. 거목의 용도 정확이라는 갈등의 원인은 봉건 및 일제 잔재의 청산과 이상적 국가 건설이라는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부각하는 데 기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아래 보기 학생 1번. 자 거목은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오가카에게 뇌물을 만들어 바치는 용도로 행자나무를 사용하려고 한다. 맞죠?
맞죠? 그쵸? 그 다음에 학생이 맞아 3천만 정부를 위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오각화가 새로 짓는 별장의 화로와 바둑판, 장기로 행자나무를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인 것 같아. 자, 학생이 맞아. 거북과 달리 청년 지도자 하동정은 봉건잔재와 일제잔재를 뿌리 뽑아야 진정한 독립일 수 있다고 믿고 있어. 자, 그거 좀 체크할게요. 청년 지도자 하동정은 봉건잔재와 일제잔재를 뿌리 뽑아야 진정한 독립일 수 있다. 됐죠? 그런 의미에서 나무를 베어. 자, 거기 A는요 수재 연금 마련을 위한 기부가 들어가면 돼요. A에는 수재 연금 마련을 위한 기부가 들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오케이. 그 다음 학생 2 볼게요. 자, 거북과 하동정의 갈등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밑줄 혼란한 해방 공간에서 나타나는 인물 간 신념의 갈등이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그런데 거북과 영팔의 갈등 장면도 눈에 띄었어. 자, 영팔은 뭐를 상징한다? 체크합니다. 식민지 수탈에 희생당한 전형적인 민중의 모습이다. 그래서 옆에 밑줄 가족들을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용도로 행자나무를 활용하고 싶어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 이에 반해 거북은 사회적 입신과 경제적 확장을 위해 권력자에게 아첨하며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부를 축적해왔어. 그렇지? 그런 점에서 거북과 영팔의 대립은 뭐의 차이로 는 갈등이다? 경제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문항은 여기까지 보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 독서를 볼게요. 이거 지문은 안 읽는 거.